자, 오늘도 졸탄의 이재용 씨 제 옆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다시 좀 무더워졌는데. 네, 맞아요. 주식만큼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많이 얼어붙었어요. 지금 중국발 지금 뭐 디폴트 위험, 무슨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미국 국채 금리도 지금 갑자기 좀 올라가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얼마 전만 해도 2,600까지 갔었는데 이제 맞아요. 5,500대가 되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불안불안해요. 좀 어떻게 좀 흘러가야 되는지. 근데 이 와중에도 또 오르는 주식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못 찾고 있는 건지. 그걸 찾아내야 된다. 그걸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 공부해야 되는데. 예, 오늘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거든요. 반도체 올라갔어요? 반도체 주식은 약간의 반등을 좀 보이긴 했어요. 오. 그런 주식들, 그런 종목들을 오늘도 한번 좀 찾아 나가 보도록 하시죠. 저도 반도체 포트 몇 개 있는데 내 거는 왜 안 올라갔죠? 그건 원래 그래요. 예. 내 거는 잘 안 올라요. 예. 왜 내 거만 안 올라가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나가 더 보도록 잘 하겠습니다. 찾아봐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KB증권의 프라임센터 김건주 부장님, 그리고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타킹 게임 룰루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이제 종목을 하나씩 가져오세요. 네. 그러면 좋은 종목이다. 설명을 듣겠죠? 그쵸. 이 종목 가져가야 된다. 막 설명을 듣다가 저희가 이건 되겠다 하고 네. 싶은 것을 이제 종목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렇습니다. 포트에 올리는 거겠죠. 네. 저나 황현 씨가 전문가분들과 각각 한 팀이 돼서 한 달 동안 장중 레이스를 쭉 펼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등을 네. 하면 스타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수익률 1등이겠죠. 수익률 1등 하면 스타킹 내고 1등 못하면 벌칙을 받는. 그렇죠. 네. 오로지 1등밖에 없어요. 저희 졸탄이라 스타킹은요. 네. 졸탄이라뇨. 진짜 오늘 뭐 너무 대결하는 졸탄에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대결하고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난달까지 이제 네. 이재용 씨가 벌칙을 받았죠. 그렇죠. 네, 5개월 지난달까지 연속. 계속. 네. 첫 달 제외하고 5개월 연속 이재용 씨가 벌칙을 받았는데 이번 벌칙도 좀 점점 더 독해진다. 뭐 이렇게 좀 봐야겠죠? 예. 더 독해지면 독해졌지 약해지지 그렇습니다.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달 약간 좀 불안합니다. 왜 그런지 수익률을 한번 더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공개합니다. 6위, 5위, 4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6위 SBB테크 11.04%. 드디어 네. 이제 6위권 안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10% 이상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부장님의 종목이었고 저희 선택이 있었습니다. 네. 자, 5위 알체라입니다. 알체라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12.15%의 상승률. 변영희 대표님의 종목 졸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4위가 지난주에 가져오셨던 종목이 바로 4위로 순위권 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쑥 진입했네요. 그렇습니다. 엑셈이 4위를 차지했고요. 네. 수익률 12.61%. 역시 변영희 대표님의 종목 졸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졸탄이 약간 변영희 대표님 종목을 많이 선택해요 요즘. 예. 제가 다 선택한 건데 그러니까요. 7월 스타킹이니까 예. 매달려 보는 거죠. 일단 한번 전적을 믿고 전적 믿고 가는 들어오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3위, 2위, 1위 탑3 공개합니다. 3위입니다. 롯데관광개발. 사실 순위권에서 보기 드문 대기업이에요. 그렇죠. 크죠. 하지만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이제 여행이 열리면서 여행길이 열리면 단체 관광이 이제 열리면서 리오프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엄청나게 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 13.82%의 상승률.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졸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또 잘 들어왔네요. 계속. 그렇습니다. 정태근 팀장님도 순위권에 쓱 하나 또 밀어넣는 항상 이렇게 어떻게 쑥 올라가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위는 신테카바이오입니다. 신테카바이오도 지난주에 이어서 더 큰 상승을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수익률이 10%대였는데 20% 위로 올라왔습니다. 26.11%의 상승률.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역시 저의 선택이 있었고요. 네. 자, 영예 1위는 지금까지 수익률 지노믹 트리가 차지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압도적입니다. 64.10% 졸탄의 선택이 네. 있었고요. 이주연 대표님의 종목이었죠. 지노믹 트리 네. 이 대장암을 이제 손쉽게 그렇죠. 좀 찾아낼 수 있다. 이게 딱 찔러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그런 뭐 네. 틴트라고 그러나요? 정말 찌른다 그러세요. 뭘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를 네네네. 뭐 소변으로 바꾼다 그랬나? 그렇죠. 그걸 이제 뭐 그런 걸로? 소변으로 하는 그 간결하게. 그렇죠. 검사할 수 있는. 예. 찌른다고 하지 마시고 내시경이라고. 좀 내시경. 표현을- 그냥 찌른다는 느낌. 네, 자꾸 찌른다고 그러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면봉 같은 거 뭐 그런 줄 알았어. 어쨌든 이렇게까지 상승을 할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압도적으로 지금 수익률 64.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현 씨 불안불안하신 것 같아요. 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사실 요 수익률대가 스타킹에서 제일 많이 1위를 차지했던 그렇죠.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약간 매크로적인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률이 나올지는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뭐 주식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언제 또 바이오 종목이 치고 올라갈지, 언제 또 역전이 가능할지, 또 모릅니다. 시청자분들이 네. 많이 벌칙을 받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좀 말이 많아졌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말이 많아지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 뭐 이렇게 여러분 좀. 기대하세요 이번 달.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좀 벌칙을 잘 받지는 않는데 어쨌든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네. 바라겠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의 장은 어떤지 맞아요. 뭐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께서 좀 기상으로 한번 날씨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 여신 오늘 장이 좀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중국발 찬바람에 수요일장 국내 증시의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오늘 어떤 업종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 업종 흐린 하늘을 보였고요. 반면에 반도체 업종은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동차 부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판매율 증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흐린 하늘을 보였는데요. 각국의 보조금이 줄어들었고 또 금리는 오르면서 전기차 수요가 한풀 꺾였습니다. 글로벌 판매 증가율은 41%로 뚝 떨어졌는데요. 미국 재고량은 전년에 비해서 4배나 늘어났습니다. 현대차 역시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최근 여러 협력사들에게 일시적으로는 전기차 일부 차종의 부품 생산량을 15%에서 20% 정도 줄여달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완성차 업체는 가격 인하 등으로 반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수혜 기대감이 컸던 부품 업체들은 오늘 흐린 주가 하늘을 보였습니다. 또 업황 부진 속에서 상반기 내내 흐렸던 반도체는 맑은 하늘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 바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반기 재고자산이 늘어났지만 재고자산 증가율은 둔화하면서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재고자산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감산 노력이 효과를 봤고요. 3분기부터는 손실폭이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낸드 적충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또 챗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업종은 맑은 날씨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띈 주요 업종들의 날씨 살펴봤는데요. 오늘 또 본부장님과 부장님의 종목은 리뷰에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긴요. 순위권이 없는 거죠. 왜 순위 없는 거예요? 사실 매달 그 수요일 날 나오신 두 분이 항상 상위권에 자리를 하고 계셨는데 그렇죠. 이달 들어 지금 3주차째가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살짝 부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지금 순위권에 없어요. 두 분. 네. 김건주 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조금 저는 우량주를 좀 주로 제가 1, 2주차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LX 맞아요. 일렉트로닉 가져오셨는데 지금 이제 수익률이 좀 이제 그래요. 밑으로 내려왔어요. SK 네트워크랑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씩 위에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좀 그냥 버티고는 있는 중입니다. 네네. 실제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5일선을 살짝 하회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고가권에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시동을 부릉부릉부릉 이렇게 한번 킬 수 있는데 시동이 세지 않은데요? 이거 지금 시장이 아직 좋지 않다 빠졌네요. 보니까 시동 소리가 많이 빠졌어요. 예. 네.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전히 뭐 SK 렌터카나 SK 매직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실적이 2분기에 서프라이즈 했던데 3분기, 4분기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어서 5일선은 깼지만 그 다음 선들은 지켜줄 수 있을 거다. 어떻게 보면 좀 지금 현재 좀 단기적으로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거 다시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도 앞으로 이제 뭐 성장성에 대한 얘기, 충전소에 대한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랠리를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오늘도 아까 잠깐 이제 날씨 여신이 좀 짚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의 판매가 약간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걸 봐서 아무래도 충전소, 뭐 충전기 관련도
약간 같이 좀 함께- 같이 좀 멈춰 있는 이런 모습을 좀 지금 볼 수가 테슬라도 있어요.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네, 현대차도 가격이 좀 약간 뭐 실적에 비해서는 좀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뭐 이런 네,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들고 네. 전체적으로 좀 이제 한번 좀 숨을 한번 고르는 자동차가 한번 큰 슈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잠시만요, 잠깐만 쉬었다가 쉴게요라고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잠깐만요, 네, 쉬었다가 쉴게요. 이런 모습이다. 시장도 지금 현재 시장은 잠깐만요가 아니라 으악 이렇게 지금 현재 폭포수처럼 내려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는 아주 잘 버텨주고 있다는 그러네요. 얘기죠. 시장에 대비하면 네. 시장은 약간 좀 이제 경악 약간 좀 비명이 나오고 있는 비명을 약간 좀 지면서. 전초전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는데 하창원 본부장님도 역시 네. 여기 없어요 지금 수익에. 어떻게 된 안 겁니까? 보입니다. 네. 동아 ST 지금 넥슨 게임즈 저번에 한번 가져오셨는데 넥슨 게임즈는 지금 뭐 게임주는 아예 좀 못 올라오는 상황. 그리고 기대가 갑자기 맞습니다. 많이 했는데 좀 이게 넥슨 게임즈가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오픈을 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 이용 규제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 쪽은 이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타격이 큰데 이게 게임주가 특히 큽니다. 제가 사실 저도 하늘 씨, 네. 저도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하고 저도 미국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뭔가 중국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은 전 투자를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왜냐면- 초창기부터 그랬잖아요. 네, 항상 왜 그랬지. 그러냐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표현을 저는 좀 하거든요. 네. 회계장부도 그렇고 나라에서 발표한 정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발표해버리고 어느 순간 바뀌어버리니까 저는 이런 불확실성으로 투자는 좀 못하겠다. 중국 쪽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일관적으로 얘기했어요, 맞아. 네, 좀 불안합니다. 항상 네. 중국 관련주는. 아 근데 정말 데이터는 좋았는데 네. 네, 그런 또 이제 안 좋은 또 이제 업황에 네. 타격을 받는 바람에 좀 아쉬운데 어쨌든 뭐 이 기업 자체가 이제 게임에 대한 순위도 상당 부분 좀 높아진 부분도 있고 뭐 지금 정도만 유지하더라도 사실상 뭐 이 게임 섹터 중에선 그래도 나름대로 실적이 좀 선방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어느 정도는 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좀 아쉬웠던 건 동아 ST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관련된 종목은 뭐 오늘도 막 10% 올라가고 어제도 네. 15% 올라가고 이랬는데 이 종목이 좀 더디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비만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인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보자. 아직 그쵸. 2주가 남았으니까. 네. 워낙에 지금 이슈몰이를 전 세계적으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장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비만 관련된 뭐 이제 주사를 맞는다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곧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고 그래서 근데 왜 2주씩만 아직은 움직이 왜 안 움직이고 많은 있는 거예요? 바이오가 움직이는데. 네, 동아 ST는 왜 안 움직인 거예요? 저번에 좀 음흉한 표정을 지어서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또 안 된 것이 아닌가. 저번에만 이렇게 표정이었었죠. 네. 아 근데 뭐 저는 이게 아직 2주가 남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주식의 또 장점이 또 한번 슈팅이 나오면 또 엄청나게 이렇게 가죠. 키높이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1등까지는 어려워도 순위 안에는 한번 여전히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등 종목은 오늘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겁니까? 아 오늘 종목으로도 1등은 좀 예상합니다. 지금 현재 64%가 공세니까. 아 왜냐면 이게 네. 근데 이제 요번 달은 힘들겠지만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1등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원래 스타킹까지 하시고 네, 매번 순위권에 기대해 올라섰던, 주신대. 네, 그 젊은 피 아니겠습니까? 네, 스타킹에. 그럼요. 오늘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닥 좋진 않지만 이 와중에도 분명히 튀어오른 주식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한국 주식의 매력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가는 주식은 또 갑자기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종목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 첫 종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씨 오늘 첫 번째 종목 뭡니까? 네, 오늘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권진 부장님은 전선 관련주인 대원전선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 대원전선은 8%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반도체 관련주로 TFE 가져와 주셨는데요. TFE도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1%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김권진 부장님의 대원전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선주가 연일 호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풍부한 해외 수주에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곳곳에서 전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줄여내면서 자국 내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같은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 인프라를 선제 구축하면서 전선 업계에는 이례 없는 호황기가 펼쳐졌는데요. 대원전선은
여기에 고부가 제품인 자동차용 전선 위주로 집중하면서 수익성을 챙기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에 대한 투자 전략 김건진 부장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전선 최근에 뭐 가고 있는 지금 현재 좀 핫한 섹터 중에 하나의 그렇죠. 이런 대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실제 뭐 초전도체는 정말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조금 뭐 오늘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야, 우리 그거 안 해. 그래도 주가는 가고 있습니다. 묻지마 투자가 지금 현재 되고 있어서 좀 많이 걱정되는 섹터입니다라고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하시면 불이 됩니다. 네. 전선 이쪽이 초전도체랑 엮이면서 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 뭐 같아요. 실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전선 쪽은 실제로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이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좀 사실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이런 섹터였는데 지금 현재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올해로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닐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 2, 3년간은 이런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즉 계속해서 업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대원전선 정치 테마주로 한번 움직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런 관련된 주식으로 해서 작년에 한번 많이, 재작년에 좀 많이 움직였었던 적도 있고요. 근데 다시 뭐 제자리로 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 돈을 버는 거에 대비해서 여전히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가 어떤 식의 지금 현재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냐면 그동안에는 매출을 많이 늘리자 뭐 이런 식의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야 매출은 조금만 있어봐 이제는 수익을 실제로 많이 벌자라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수익화를 많이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어디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냐면요. 고부가 자동차용 전선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회사로 지금 현재 변모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즉 23년도 지금 현재 외형은 조금 뭐 살짝 감소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위로 올라와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돈을 벌던 것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런 성장성, 바로 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아마 올해부터 나타날 거고 올해가 시작입니다. 올해 시작이면 실제 내년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업턴이 나타나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와 정말 많이 많이 내려왔네. 오랫동안 기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정말 재미없었겠네요, 주주분들. 이제 정말 재미없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 아예 안 보였었잖아요. 거래량이 안 보이다. 최근 들어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눈이 좋아서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실제 거래가 실리기 시작했고요. 뭐 하루에 400만 주 거래됩니다. 거래 상당히 많이 되고 있구나. 거래가 실리면서 이 라인만 뚫어준다면 난리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아마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 대원전선 오늘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주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 네,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이에요? 초전도체라고 봐도 되겠죠? 초전도체보다는 네. 이런 앞에서 우리 날씨 여신이 얘기해 네네네. 주셨던 것처럼 인프라 구축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 지금 현제 예. 이런 이 섹터 전체가 전선 관련된 종목들의 섹터 자체가 지금 현재 다 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3년 이상 거에 어떻게 보면 이게 수주를 다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네네네. 같고 초전도체보다는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는 이런 전선 관련된 주식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한 본부장님 이 종목에 갈지 안 갈지를 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자 하나, 둘, 셋. 오! 예. 수요일은 무조건 오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4월, 5월 달에 뭐 전선주, 그다음에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을 맞아요. 맞아요. 좀 들고 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전선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시간에서 벌써 6%가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시간 오늘도요? 외에서 벌써? 네, 오늘도.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시간에서 거의 뭐 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했다라는 거는 그러네요. 그만큼 내일 타자로 갈 확률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오늘 6시간의 가격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가격대가 1,349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올라갔네. 네, 이거.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 슈퍼 매물대 라인을 뚫어버렸어요. 시간 내에서. 그렇게 된다면 네. 충분히 단기적으로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보시면 아래는 이게 차트를 크게 했을 때 매물대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그나마 아랫단에서 있는 좀 큰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만 실려주면 정말 빠르게 이제 윗 매물대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상방이 지금 상당히 좀 크게 열릴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지금 타이밍도 상당히 좋고 또 지금 시장 자체가 특정 섹터의 수급이 굉장히 쏠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 시장에서의 조금만 기대를 받으면 좀 단기적인 그 급등은 충분히 그렇죠.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좀 강력한 동그라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동, 강동, 강동이, 강력한 동그라미. 예. 강동그라미.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다른 쪽이 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돈이 몰리는 쪽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네.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스타킹은 사실 별로 안 좋아요. 내일 그러면 시초가가 시초가가 내일 높기 시작하네요. 시작하면은 높게.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제가 영향은 아니에요. 제발 조금만 아래에서 시작해서 올라줘라라고 생각을 하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돈을 네. 더 이렇게 이익을 있으시다면 그렇죠.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순위가 수만 뭐 있다면 중요합니까? 뭐. 예. 본인 순위도- 순위는 안 좋겠네요. 순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일차적인 목표가는 한 1,500원 정도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라인은 1,150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안 사요? 매수! 네, 매수. 아니 왜 황희 씨 왜? 살 종목이 지금 많지 않아요. 아 지금 장이 좀 전선 안 섹터가 제일 지금 뭐 LS라든지 LS 전선. 전선 쪽이 네. 좀 다 좀 가고 있는 뭐 구리 쪽이라든가 구리 관련주도 오늘 좀 확실히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며칠 좀 가지 않을까? 아. 그렇다면 순위권 안으로는 반드시 들어오지 않을까? 네, 일단 순위권에 이재용 씨의 이름, 줄탄의 이름을 하나 지좀 내려야 된다. 본인의 이름으로 다 네. 바꾸겠다. 너무 많이 뺏겼어요. 지금 약간 이게 기싸움인데 저 이름이 너무 좀 빠져가지고 좀 하나 좀 채워 나가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좋은 전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포트에 올려서 한 달 동안 또 수익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하죠. 날씨 오신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이번에는 하창환 본부장님의 TFE입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의 최대 공급사로 부상할 수 있는 TFE입니다. 삼성전자가 2025년까지 소켓 공급사의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최대 공급사였던 ISC의 자리를 두고 TFE가 경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TFE는 올해 안에 북미 지사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20% 정도인 수출 비중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워왔습니다. TFE는 또 엔비디아발 수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TFE에 대한 이야기 하창환 본부장님께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3주차 가장 중요한 시기죠. 엔비디아에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아 엔비디에 네. 아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USB에서도 사실상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이제 $540로 상향 조정했고, 네, 그렇게 올렸습니까? 네, 모건 스탠리도 $500 수준이고요. 뭐 지금 기타 또 이제 분석 기관에서도 $500는 좀 나와 있는, 기본인가요? 네, 기본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수요 확대, 그러니까 이제 GPU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이쪽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상 실적 발표 이전에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좀 굉장히 강력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 만약에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가 또 굉장히 강력하게 나온다면은 분명 또 불길이 확 터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HBM 관련된 소켓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뭐 이제 저번 달 스타킹 종목이었죠. ISC가 분명 불을 뿜을 텐데, 네. 그러면 이제 TFE라든지 TSE 같은 소켓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TFE를 좀 선정을 했고요. 이 회사도 역시나 이제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이나 뭐 COK라든지 뭐 이런 보드 쪽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삼성에서도 HBM에 대한 좀 강력한 성장 모멘텀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관련된 수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뭐 DDR5 전환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뭐 HBM 쪽에서는 뭐 특히나 이제 뭐 이런 점유율도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삼성전자와 계속적으로 이제 협업을 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ISC가 이번에 SK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됐는데 과거에 삼성이 이제 SK 쪽으로 이제 공급사가 이 포지션을 옮기면 거기에 따라 이제 캐파를 다른 쪽으로 많이 옮겨주는 과거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켓적인 부분에서는 ISC, TFE, TSE 순으로 지금 이제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ISC에 있는 비중이 상당 부분 TFE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SE보다는 TFE 쪽으로 상당 부분 넘어갈 것이라는 게 지금 업계의 지금 시각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가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를 또 선택한 이유가 이제 최대 주주 비중이 한 7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통 주식 수가 한 20%대 초반밖에 되지를 않아요. 엄청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네, 이게 반대로 보면은 네. 거래량 없이도 상당 부분 많이 주가가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이 소켓 관련된 HBM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바닥권에서 상당 부분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그럼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유통 주식 수가 더 줄어들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로 수급이 쏠린다라고 한다면 적은 거래량으로도 좀 폭발적인 급등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많이 상승을 하면은 네. 갑자기 우리나라 그런 경우 많잖아요. 대주주가 갑자기 다 팔아버리고 뭐 이런 아,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 아마 있지 않을까요? 무상증자 이슈가 불거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입장에서 최대주주가 이렇게 원래 최대주주의 비중이 높은 쪽은 주가가 움직여도 그렇게 막 매도를 그래요? 그렇게 막 자주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저희가 좀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오히려 그 이제 최대주주 지분이 30% 20%일 때가 더 많이 팔아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네. 아, 어쨌든 그런 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아, 네, 저도 네. 그거는 완전 공감을 왜냐면 하는데 초연계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기사 났잖아요. 맞아요. 이미 다 팔았잖아요. 이미 다 팔았거든요. 너무 거기는. 열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진짜.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체크하시는 건 무상증자 쪽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라고 했고 최근에 또 이게 테마성으로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상증자 권리락일 땐 거의 상한가를 진입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노려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지금 국내 메모리 쪽으로 좀 치중이 되어 있다는 점과 수출 비중이 좀 낮다라는 부분이 좀 단점인데 이게 올해 북미 지사를 설립을 하면서 수출 비중을 20%대에서 이제 50%까지 25년까지 확대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좀 부정적인 부분에서도 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준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 갈 것 같습니까? 아, 그래도 아직 반도체는 좀 그냥 불안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 오, 둘, 지금 셋. 아, 오래오래요. 엑셀 것처럼 하더만. 사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좀 이 잠잠하다는 표현이 맞지는 모르겠지만 네. 요즘 좀 아주 잘 안 보이긴 했었어요. 그렇죠. 기사에. 좀 얘기가 좀 덜 나오긴 했어. 한번 올라올 때가 되긴 했어요. 최근에 다시 엔비디아 다시 달리기 시작을 맞아요,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시장이 뭐 미국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엔비디아는 나는 다시 간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런 모습이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엔비디아 24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거기서도 아마도 좀 긍정적인 아마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회사에 조금 악재였다 아니 좀 단점이라고 여겨져서 또 네. 메모리 쪽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 회사에서 대놓고 야 우리 이제 5대5로 맞출 거야 좀 균형을 맞춰줄 거야라고 메모리 비메모리 쪽을 좀 5대5로 맞추면서 회사에 성장을 할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첫상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좀 한 일주일 정도 이미 조정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턴할 때가 됐는데라는 생각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것은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는 저점을 이룰 수가 있겠네라는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만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좀 확인해 주시죠. 네, 1차적으로는 이제 전곡전 라인 부근인 28,000원을 보고 있는데 아마 네.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 손절 라인은 18,500원으로 제시 드릴 텐데 만약에 이제 HBM 쪽에 기대감이 있다면 손절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의 그런 밴드로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결정 내리시고 이재영 씨 네. 준비되셨습니까? 전 준비가 됐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다른 사람 종목 빼서기도 좀 추가할 생각이에요. 좋아요.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할까요, 그냥? 왜 그래 갑자기 오늘부터? 아닙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다음 둘, 주부터 해. 다음 주부터 하나, 둘, 셋, 패스. 이거 사는 줄 알고 내가 지금 놀랐어 지금. 아, 이거 갑자기 하창원 본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이게 슈팅이 나올 것 그렇죠. 같거든요. 이게 예. 엔비디아 시티 좀 관심이 있고 네네. 오늘 어려운 장을 잘 버틴 것이 저는 좀 관건이었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반도체 종목이 사실 좀 다시 좀 반등이 나오면서 네.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장이 뭐 그렇게 좋지
많진 않은데 그래도 이 와중에도 또 섹터를 또 골라서 좋은 종목을 찾아와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 네. 예, 좋은 선택해 주신 이재용 씨에게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뺄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